당선을 확정짓고 난 뒤에 선거를 함께했던 사람들과 애국가를 부르며 눈시울을 붉히는 태구민 후보의 모습입니다. 탈북민 출신 첫 지역구 의원이 된 태 후보는 대한민국은 저의 조국이고 강남은 저의 고향이라는 소감을 밝혔는데요. 탈북민을 텃밭의 공천에 당선시키는 데는 성공했지만 미래통합당의 서울 성적표는 너무나 초라합니다. 강남과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를 제외하고는 단 한 곳도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 공천에서 배제돼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들은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대구 수성을에 출마해 미래통합당 후보를 누르고 승리한 홍준표 후보는 2022년에 정권을 가져오겠다며 대선 출사표까지 던졌고요. 당이 참패한 데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조속히 당으로 돌아가서 당을 정상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선 인사 댕겨야 되고 저녁에 또 당선 축하연 비서다 노래도 해야 됩니다. 당선 후에 주민들한테 어떻게 인사를 하는지 새로운 인사 방법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네, 비슷한 과정을 거쳐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김태호, 권성동, 윤상현 후보 역시 승전보를 울렸는데요. 특히 윤 후보는 미래통합당이 완패한 인천에서 미래통합당 후보와 3파전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승리하며 당내 입지가 더 단단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살아 돌아온 무소속 거물들, 오늘의 프레스콕입니다. 네, 야권에서는 홍태, 상동 이 네 명의 뭐랄까요 중진급 의원들의 거취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영호 고문님, 네. 지금 홍준표, 그다음에 이 김태호 두 분 다 무소속이에요. 뭐 윤상현, 권성동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분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거물급으로 평가받고 있는 게 이제 홍준표, 김태호 후보인데 지금 야당이 참패한 상황에서 이분들이 다시 당권을 장악하고 새로운 야권의 기대주로 이낙연 전 총리를 비롯한 여권의 주자들과 경쟁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근데요, 저는요, 이 네 분을 극한 눈길로 바라보는 분이 한 분 계시다고 생각해요. 누구예요? 미래한국당의 원유철 대표. 아,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만 더 들어오면 교섭단체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분들이 다 미래통합당으로 안 가고 한국당으로 한 분이라도 예, 한 들어오면 분이라도 예. 오면 그러면은 저분들은 이제 오시면서 예. 당에서 아주 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실 텐데 예. 지금 이 뭐 미래한국당으로 가시면서 변수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예. 거기 당대표로 들어오실 수도 있고 등등해. 그래서 분명히 저분들은 무소속으로 나갔지만 당에 굉장히 중요한 자산들이었기 예.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향후에 대선까지 이어가느냐 부분인데 물론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여기에 반대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자산에 그냥 쌓인 자산이 아니거든요. 뭐 10여 년, 20년 가까이 우리 다 이 한국당에서 예. 쌓은 거기 때문에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저는 원유철 대표의 향후의 행보 예. 한번 눈여겨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는 이분들이 사실 전부 컷오프됐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거거든요. 이른바 당의 반기를 들고 나가셔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분들이라 황교안 대표는 절대 이분들의 복당을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그동안 수차례 얘기해 왔어요. 그런데 정작 황교안 대표가 지금 물러났잖아요. 그리고 당의 구심점은 지금 없어서 흔들거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분들이 전부 미래통합당으로 들어가시겠다고 다 선거 이제 당선 소감을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가능할까요? 아마 지금 당이 무주공산 상태니까 저분들이 나도 왕년에 지금 미래통합당의 주주 중에 하나였다라고 자임을 한다면 예. 들어가는데 그걸 막을 수 있는 도리는 없을 것 같아요. 미래통합당이 왜 선거에 졌느냐 예. 여러 가지 요인들 99가지를 펼쳐줄 수 있는데 그중에 하나 공천이 잘못됐다 이런 예.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예. 공천 잘못됐다는 것 중에 하나가 당의 저런 중진들 중에 뭐 막말이라든지 또는 뭐 유권자들에게 뭐 눈을 찌푸리게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예. 측면에 다른 한쪽에서는
영향력이나 아니면 주변을 끌고 갈 수 있는 예. 뭐 확산 뭐 이런 게 있다면 예. 그것도 역시 활용을 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예. 그러니까 결국 어느 지역에 공천을 하느냐 가지고 저 네 분은 계속 티격태격 해왔던 예. 것 같아요. 그렇다면 본인들이 조금이라도 영향력을 주변에 확산시킬 예. 수 있는 걸로 자산을 활용했다면 이런 예.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예. 오히려 당의 외연이 확장되는 그런 결과가 아니었을까. 물론 예. 이건 결과론입니다. 다만 중요한 건 지금 정당이라는 게 예. 공천 과정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누가 정당의 주인이냐. 예. 당원 투표 또 대의원 투표 이런 걸 통해서 대표를 뽑아서 그 대표가 전권을 행사하도록 예. 하는 거. 지금 우리 정당 구조인데 지금 황교안 대표 날아갔죠. 그다음에 심재철 원내대표도 낙선을 했으니까 비대위원장 또 과연 맡을지 어쩔지 예. 모르겠습니다만 당내에서 그런 점에서 저런 분들이 또 갑자기 들어와서 그러면 내가 또 대표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숙성 기간이 필요해 보이긴 한데 예. 어찌됐든 이 지금 한국당이 저분들 아니 미래통합당이 저분들 네 분 존재를 보건데 예. 이번에 좀 엇박자가 상당히 심한 것 중에 한 장면이 바로 저거다. 예. 그런 느낌이 듭니다. 뭐 이 네 분들 이렇게 면면을 보니까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윤상현 당선인의 경우에는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누님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렇죠. 네. 홍문종, 조원진 대표가 지금 전부 이제 국회를 떠나게 돼 있는 상황에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윤상현 당선인이 이제 챙기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모르겠습니다. 예, 갑자기 그 생각이 드네요. 네, 그 이후로는 이제 뭐 유영아라는 또 이 변호사가 예. 이제 또 가은태 저걸 했지만 어쨌거나 자기의 뭐 큰 색깔은 박근혜 대통령 친박 쪽으로 내놨기 때문에 예. 그것을 거두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당과 박근혜 대통령 예. 전 대통령 간의 이 뭐 가교를 놓는 예. 부분들은 좀 더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친박으로 불렸던 윤상현 후보가 당선이 됐고 또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또 앞장섰던 권성동 후보도 당선이 되는 걸 보면 참 정치란 묘한 것이라는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최은미 기자, 앞서 유호정 기자가 강남갑에서 이제 태구민 당선인의 이제 얘기를 좀 했는데 이번 선거에서 특히 야당에서 눈에 띄는 것은 강남 지역의 태구민 후보와 배현진 후보예요, 그렇죠? 지금 네. 뭐 당선이나 불러야겠죠, 두 분 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태구민 후보 예. 사실 근데 당선이 뭐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죠. 강남갑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미래통합당의 가장 대표적인 텃밭이에요. 그래서 예. 공천을 할 때부터 사실 당선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예. 그리고 결과적으로도 거의 뭐 두 자릿수 넘는 득표율로, 그러니까 예. 이게 격차를 보이면서 당선되면서 뭐.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는데 막판에 이제 재산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상대 예. 후보 그 김성곤 후보가 어떻게 탈북해서 우리나라에 온 지 4년밖에 안 된 후보가 재산을 18억 원이나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이냐를 두고 이 재산 형성이 뭐 올바른 과정을 거쳐서 납세 의무를 다 이행하고 이뤄진 건지에 대해서 좀 의문을 제기를 했었고 이 부분 가지고 계속 이제 해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좀 연출되면서 막판에 좀 좁혀지는 거 아니냐. 사실 예. 18억이라는 돈이 뭐 정상적인 과정으로 형성됐다고 하더라도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일반 서민들이 평생을 벌어도 모을 수 예. 없는 큰 돈이기도 하고 그런 걸 이제 탈북민이 모았다고 하니까 이제 예. 좀 그런 측면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이 당선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습니다. 예. 어쨌든 당선됐고요. 당선되고 나서 이제 또 하나 이제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있는데 오늘 이제 첫 취임 일성으로 라디오 인터뷰를 했는데 예. 가장 처음으로 하고 싶은 입법 활동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이제 대답한 게 탈북민들이 대학에 진학할 때 예. 등록금을 면제해주는 예. 그런 법안을 내가 처음으로 내고 싶다. 그러니까 교육의 기회가 없었던 탈북민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는 어떤 터전을 마련해주는 예. 게 자신의 이제 첫 수건 사업이다라고 예.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강남 갑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요 직접 태구민 당선자의 눈물 그리고 배현진 당선인의 얘기 소감 좀 짧게 듣겠습니다. 오늘의 이 초심을 잊지 않고 강남 주민들의 그런 마음과 민심을 대변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칠 그런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잘하십시오. 잘하십시오. 기대가 큽니다. 뭔가 좀 새로운 기대를 걸고 뽑아보자라는 지지의 표를 던져주신 것 같아서 무거운 책임감으로 앞으로 더 신중하게 잘 일해 나가겠습니다.
최은미 기자, 배현진 당선인은 사실 홍준표 키즈라고 불렸잖아요. 근데 이번에 홍준표 후보도 당선이 됐고 또 키즈라 불렸던 배현진 후보도 당선이 됐어요. 놀랍네요. 예. 네, 홍준표 키즈라는 용어 예. 자체를 배현진 후보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발탁하신 했을 분이 때 홍준표. 그러니까 영입한 건 맞지만 예. 마치 무슨 홍준표의 아이들인 것처럼 키즈라는 표현이 예. 좀 굉장히 선정적인 지칭인 것 같다라고 본인이 이야기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아니 예. 그렇다면 홍준표 전 대표와 거리를 두는 것이냐라고 또 물었더니 나는 모든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누구의 배현진은 아니다. 나는 오로지 그냥 배현진일 뿐이지 누구의 배현진이 아니고 나는 국민의 대변인이지 뭐 특정인의 대변인이거나 특정인의 키즈이거나 특정인의 누구는 아니다라고 예. 이제 어쨌든 같이 입성은 하게 됐는데 예. 조금 거리를 두는 모습 예. 네, 그런 모습은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윤 의원님, 지금 서울 전부 민주당이 싹쓸이하는 가운데 강남은 빠졌어요. 경기도에서 대부분 민주당이 싹쓸이하는 가운데 분당 지역에서 이 미래통합당 후보들이 당선이 됐어요. 용산에서도 당선이 됐고요. 자,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이 강남 주민들 그리고 분당 주민들, 용산 주민들은 자신들에게 직결돼 있는 이른바 종부세 완화에 대해서 이렇게 야당 쪽 편을 들어준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여권에서 이 1가구 1주택자에 한해서 물론 얘기합니다만 종부세 완화 얘기를 얼핏 꺼내기도 하더라고요. 이 분당, 용산 또 강남이라고 하는 한국 사회에서의 사실은 중상 이상의 부유층 지역으로 꼽히는 지역에서 이번 이 코로나19 돌풍이 불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얘기하신 대로 그 지역의 종부세 부과 대상 예. 부동산이 많죠. 예.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다른 지역은 그러면 그와 상관없느냐? 그건 아니니까 꼭 그 이유만으로만 해석하기는 좀 어렵고요. 재밌자고 아마 기사 쓴 것 같아요. 예, 그 기자는. 예. 역설적으로 이낙연 종로에서 나온 이낙연 후보도 종부세 얘기를 했죠. 예. 1가구의 경우에는 종부세를 과연 부과하는 예. 게 맞느냐 뭐 이런 회의가 의문이 든다 이런 표현을 했으니까 앞으로 조금은 뭐 변화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나 저는 이런 특정 지역이라고 해서 한쪽 정당이 어떤 후보를 내놓더라도 그걸 예. 무조건 받아들여주는 듯한 인상을 주는 거. 그게 사실 저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예. 물론 다른 지역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지역은 다 파란색 예. 지역은 반대의 해석이 또 가능한 거 아니냐 이러는데 자 그래서 저는 아까 태구민 후보 나왔습니다. 강남구는 어찌됐든 지금은 강북에서 종로, 강남에서 강남구가 예. 상징성을 갖지 않습니까? 정치 뭐 1번지죠. 어찌됐든 정치 예. 1번지고 뭐, 예. 뭐 각자 뭐 유권자들의 층이 두텁고 그렇다면 태구민 후보 같은 분이 과연 지역구의 대표로서 얼마나 그동안에 강남구를 잘 알고 있을까? 저런 분은 정말 비례대표라는 제도가 그래서 있는 거니까 비례대표로 좀 활용을 하고 강남구 지역은 정말 강남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평소에 관심을 가졌던 분. 그래서 제가 평소에 지론인데 선거법이요.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구에 주소지가 없는 분도 공천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이 예. 선거법을 빨리 고쳐야 됩니다. 지자체장처럼 국회의원 역시 해당 지역구에 지역구 선거라는 제도를 존속하려면 6개월이든 또는 1년이든 예. 전부터 주소지를 둔 사람에 한해서 후보 자격을 주는 예. 정도로 그래도 좀 제도를 강화하는 쪽이 예. 이 지역 대표로서의 대표성을 좀 확보하는 방법이 아닐까. 물론 당연히 국회의원들은 반대합니다. 예. 그러나 유권자의 힘으로 이게 옳은 방향이라면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당선 배경을 놓고 이런저런 이제 평가들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 주민들의 선택을 또 저희는 또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